오늘 이 리뷰를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신다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제가 북미팅을 많이 하지만 이분 글이 되게 좋았어요. 남자인데도 굉장히 감성적인 그 글과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걸 북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약간 자꾸 이분이 빙의가 돼가지고 낭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감정을 좀 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하고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던 게 저는 이분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제 얘기도 들어가겠지만 나이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살 차이, 한 살 차이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 하고 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감이 돼가지고 굉장히 감동받았던 책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잠깐만. 네. 저자는 이하영 원장인데요. 어릴 때부터 수학과 물리를 좋아해서 포항공대 입학했지만 우연히 가입한 연극 동아리에서 의사 역할을 맡게 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수중에 있는 몇천 원이 전부였던 20살 재수를 결심하고 고등학생 가회를 병행하며 의대에 합격한다. 부모님 몰래 가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재수 학원을 다닌 게 아니고 보니까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 10억이라는 빚을 지고 병원을 개원했고 현재 자신이 꿈꿔왔던 인생을 살고 있다. 지금의 성공은 20살에 상상하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미래에 대한 알미, 꿈을 현실로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스스로 가난을 이기고 최상위 부자가 되기까지 벽지를 뚫고 나온 빛바랜 시멘트, 한겨울 방 안에서 입김이 나오는 집, 잔인했던 회색빛의 가난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운명을 바꾸었는지 알기에 현재의 나를 있게 한 20살의 나를 가장 존중한다. 극적인 변화의 시작은 내 삶에 대한 확신이었다. 믿기지 않는가? 경험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 증거다. 그리고 당신도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의사 이화영 해가지고 아마 성공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느낌으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저도 한 살밖에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이분이. 근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와, 이렇게 가난한 집도 있나. 저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린 시절의 색깔은 회색빛이라고 너무나 가난했던 자기 집을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 제가 이분의 삶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매일 아침 5시 50분에 눈을 뜬다. 시계의 앞자리가 6이 되기 전에 얼른 일어나는 이유는 오가 주는 설렘과 긴장감이 좋기 때문이다. 하루 두 번 5시를 보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책의 한 구절을 떠올린다. 샤워를 하고 옷장에 정리된 운동복을 꺼내 입는다. 서재에 앉아 책을 펼친다. 어젯밤에 읽다가 잠든 부분이 보인다. 그 옆에 빼곡히 적힌 나의 메모를 본다. 아, 어제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박스와 별 표시를 한 부분을 다시 정리한다. 작가의 생각을 나의 언어로 펼쳐낸다. 자연스럽게 그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다. 8시. 음악을 틀고 매트에 앉아 몸을 움직인다. 1시간의 필라테스가 끝나면 집 앞 서울 숲에서 조깅을 한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벤치에 앉아 명상도 한다. 숲속의 햇살과 따스한 공기, 바람의 흐름과 대지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본다. 그 느낌을 호흡에 담아 내 속에 넣어둔다. 자연과 하나됨, 세상과의 연결을 느끼며 눈을 뜬다. 벤치 아래로 작은 싹이 보인다. 이름도 모르는 새싹이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 차디찬 겨울의 역경을 뚫고 단단한 대지의 틈을 찾아 자신의 푸르름을 틔우고 있다. 푸른 봄 청춘의 모습이다. 손 흔드는 새싹이 20살의 나를 닮았다.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그에게 감사하며 하루를 즐겁게 시작해 본다. 오늘은 20살의 내가 그토록 원했던 하루이기 때문이다. 어때요? 이런 사람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전 앞부분을 좋아요. 읽는데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앞부분의 책의 앞부분에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멋지겠죠. 그죠? 네. 정말 이렇게 살고, 이분 남자인데 저도 이분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삶을 바꾸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뭘까요? 뭘 바꿔야 될까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 좋은 대인관계, 연인관계, 부모관계를 만들고 싶은가? 성공하고 싶은가? 우리 다 원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다면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삶의 기본기를 다지고 즐겁고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너무 뻔한 얘기입니까? 첫 번째, 마음 공부입니다. 삶이 변하려면 먼저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을 출력하는 재밌었어. 현실 출력 회로는 무의식이다. 그 무의식이 있는 생각의 씨앗이 바뀌어야 한다. 그 씨앗인 관념과 열매인 현실이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전 너무 공감됩니다. 이걸 우리 아마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해 보셨을 강일 건데 윤택 소장님 그죠?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에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모든 성공학 책에서 말하는 게 잠재의식, 마인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 삶의 기본기 뭘까요? 삶의 기본기를 다지면 된다 했는데 독서, 운동, 명상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제 삶의 기본기를 5개를 정했어요. 독서, 운동, 명상, 어, 요리, 집밥, 그다음에 청소, 정리정돈. 이 5가지를 내가 삶의 기본기로 해서 내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여기 김원정 리더님께서 6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의 김원정 리더님은 여행을 넣을 거라 하시더라고요. 여행을. 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뻔하고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이 3가지를 매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매일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 3분 명상을 하고 있다. 이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는 절대 만날 수가 없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 괜찮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분. 네. 근데 그분하고 계속 만나려면 네, 이걸 하셔야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셋째, 즐겁게 살자. 열심히는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모습이다.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면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힘이 부대끼는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죠?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죠? 그래서 이분은 대신 충실히 살면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보내면 그걸로 족하다. 더 나아가 즐겁게 살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5파트로 있어요. 가난했지만 꿈을 잃지 않았던 이유,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분이 지금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이거든요. 20대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그죠? 내가 10대에 알았더라면, 내가 이걸 20대에 알았더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적어 놓으셨고, 세 번째로는 습관, 성공하기 위해서는 습관이죠. 그죠? 매일 조금씩 나를 성장시키는 습관, 자기 개발책이니까 당연히 습관 얘기 나오겠죠. 그죠? 네 번째로는 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의 시작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5번째, 마지막으로 이분이 굉장히 자수성가한 분이잖아요. 재산이 몇백억에서 1,000억 사이인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마이너스 10억 빚에서 출발해가지고, 스스로 아직 미혼이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신 이분이 재산이 그죠? 1,000억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깨달은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그죠? 첫 번째, 세상의 링에는 체급이 있다. 이런 이제 제목이 있는데요. 운동 경기는 체급이 있죠. 경량급 선수는 네. 경량급 선수와 대결을 하고 헤비급은 같은 급 선수와 경기를 한다. 남자, 여자 구별이 있고 주니어, 시니어 대회도 따로 한다. 특히 복싱, 유도, 레슬링처럼 두 사람이 대결하는 스포츠에는 체급별로 경기를 진행한다. 20살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결정했다. 집에 말하지 않고 스스로 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공부할 것도 없고 학습소도 돈도 없었다. 결국 고3 학생들을 가외해주며 뒤에서는 같이 수능 공부를 했다. 그때 알게 되었다. 세상의 링에는 체급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재수를 하지만 나보다 여유 있는 경쟁자를 가르치고 있었다. 내가 잘하는 수학보다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은 없었다. 가난은 나에게 시간을 빼앗아갔지만 가장 잘하는 수학은 공간을 제공했다. 그 당시 나에게 유일한 체급은 수학이었다. 당신의 체급은 무엇인가? 어떤 체급의 챔피언인가? 아니, 챔피언까지 아니더라도 가장 자신 있는 세상의 종목과 체급은 무엇인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자. 공부, 영업, 장사, 언변, 운동, 개그, 노래, 춤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체급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독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자신 있는 종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도 조그마고 저것도 조그마니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는다. 어떤 체급이라도 속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무체급이다. 그래서 세상에 자신이 없다. 공감되나요? 저 너무 네. 공감되는데, 네.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없을 때는 세상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안에 십몇 년을 있었잖아요. 책 읽고, 뭐, 이 안에서 뭐 억지로 운동도 하고 뭘 했겠죠. 뭘 많이 했겠죠. 이 안에서. 그죠? 그러고 나서 조금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됐어요. 뭐 세상에 자신이 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제가, 십몇 년 전에 두려웠던 세상이 두렵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무체급이었고 어떤 체급에 속했다 하더라도 가장 하수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삶은 달라졌다. 대중과 다른 부자들의 삶, 1%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그들만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세상을 보고 듣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 차이가 바로 자신만의 가치관이 채다. 채 아시죠? 여러분, 그죠? 이 채 아시죠? 그죠? 채. 네. 네. 여기서 채는 가루를 곱게 치는 데 쓰는 도구처럼 세상을 거르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한다. 똑같은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아도 거기에 담는 의미와 가치가 다르다. 공사장의 채는 시멘트를 거르고 주방의 채는 계란 껍데기를 거르지만 인생의 채는 미래를 거르게 된다. 이걸 다른 책에서는 뭐 프레임이라 하고 관점이라 하고 이런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도 가장 많이 바뀐 게 이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또 가능하게 해준 게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나의 체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그 체를 통해 일하는 나의 모습도 평가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바라볼 수 있다. 대중의 채는 세상을 본다. 눈으로 내 앞의 상황을 본다. 하지만 부자의 채는 나를 바라본다. 세상을 대하는 나를 바라본다. 그 채의 높이가 세상의 링인 것이다. 그 시선이 높아질 때 당신의 위치도 높아질 것이다. 일반인들은 모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탓하나요? 세상을 탓하죠. 남탓. 그죠? 근데 성공자나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여기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죠. 그죠? 어,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20대에 알았다면 여기 20대 계시죠? 그죠?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이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노력이 결과가 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잖아요. 뭐든지, 그죠? 근데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입해야 성장한다. 몰입의 뜻은요,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 한자로 물에 빠질 몰, 들입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에 빠질 것인가? 바로 우리 내면의 바다에 빠지는 것이다.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빠지는 과정이 바로 몰입이다.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너무 많죠, 주변에. 제가 네. 늘 한 번씩 예를 드는 게 시장에 가면 많다. 새벽 시장에 한번 가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몰입하는 건 아니죠. 그죠? 물론 수단의 차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성공학 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력이 결과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즐겁지 않아서다. 즐거워야 몰입할 수 있다. 몰입해야 무의식이 변하고 손과 발이 움직인다. 어, 이 게임하는 애 완전 몰입해가지고 그렇겠죠. 그죠? 네,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네, 그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고 성장과 발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생들이 보면 공부를 하면 금방 자꾸 들락날락거려요, 방을. 근데 게임을 하잖아요. 아가 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안 나옵니다. 네, 즐겁기 때문이겠죠, 그죠? 네. 물론 공부를 엄청 잘하는 나는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즐거워서 몰입해서 안 나오겠지만, 몰입은 즐거운 것이다. 즐거워야 몰입하고 몰입해야 성장하게 된다. 이 즐거움의 본질은 잘함이다. 게임도 잘하는 사람이 몰입하겠죠. 잘 못하는 사람 즐겁지 않겠죠. 그죠? 우리는 뭔가를 잘하게 될 때 즐겁다. 이 잘함이 재미보다 지속력이 강하다. 재미난 것을 남보다 잘할 때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서 더욱 성장하게 된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일 충격이 뭐였냐면 제가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영어를 이상하게 도덕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워가지고요. 예. 갔더니 영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덕 선생님 영어를 가르쳤으니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영어 성적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영어 시간이 너무 괴롭고 인생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고2 때 여름 방학 때 결단하고 그때가 지금으로 치면 뭐 지금 만 16세 그죠? 만 17세 그 정도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리 큰 결단을 했는지 저는 저의 17살, 18살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때 결단하고 독서실에서 자는 시간 대여섯 시간, 밥 먹는 시간 한두 시간 빼고 하루 16시간 영어를 한 달 동안 했거든요. 하고 음, 나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과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영어 음, 시간이 얼마나 즐겁든지 영어 음, 시험 치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게 되면 즐겁습니다. 내가 뭔가 즐겁지 않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될 때까지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에메랄드 때부터 너무 즐겁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부자로 성장하는 근본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대중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 일상을 사는가. 다름이 많아질 때 성장할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남하고 다르는 거 너무 두려워하죠. 그죠? 저도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굉장히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 책을 보면, 아, 그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얼마나 음,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록하고 부자로 성장하는 근본 원리 세 가지니까 외우고 해야 되겠죠. 따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죠? 기록하고 명상하고 영상하고, 움직여라. 진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 그래서 내가 부자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록하고 명상하고 움직이도록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야 변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대중에서 멀어질 수 있다. 왜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죠? 네, 첫 번째, 기록하라. 나는 항상 쓴다. 메모하고 키보드를 두드린다. 산책하거나 명상할 때도 기록한다. 기록은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확장되며 지혜로 저장된다. 그래서 기록은 성장의 원천이다. 기록하면 반드시 성장한다. 이 부분을 보는데 우리 여기 김은정 조창희 리더님 계시잖아요. 옆에 네. 앉아가지고 강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머를 쓰고 계십니다. 메모를 쓰고 계세요. 네, 매 기록하고 메모하고 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그러고 계십니다. 다음에 옆에 앉아서 한번 OM, FOM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둘째, 명상하라. 현실이 시끄럽고 삶이 번잡할 때 눈을 감아보자.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라. 명상이 삶의 일부가 될 때 받게 되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의 수호천사이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느끼는 것이다. 명상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수호천사가 생긴대요.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저 이거 해야 보고 되죠. 진짜 명상하고 싶어졌어요. 이거 보고. 그래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루틴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정말 이 책을 읽고 명상의 중요성은 가슴으로 와닿았어요. 와닿았는데 실천이 좀 어렵기는 한데 명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책입니다. 이분이 마인드 공부를 굉장히 마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계기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분이.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대중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이가 부자다. 셋째, 움직여라. 하루에 최소 30분은 움직여라. 운동해도 네. 좋고 산책해도 좋다. 몸이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다. 서점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자기 개발서보다 가치 있는 자기 개발은 운동이다. 이 부분도 너무 찔렸어요. 맞아요. 저는 서점에 있는 정말 자기 개발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거보다 운동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 네. 책 읽고 운동하고 싶어졌어요. 움직일 때 몸은 가벼워진다. 이 가벼운 느낌이 마음의 무게까지 줄여준다. 네 번째, 친구가 발목을 잡을 때. 이런 경우 있습니까? 우리는 왜 친구가 되었을까요? 초중고 학창 시절의 친구 특징은 지역적 동질성이다. 그렇죠, 그죠? 동네 친구가 학교 친구였다. 대학을 가면 다르다. 성적의 동질성으로 만난다. 그죠? 수준이 같은 친구들끼리 만나는 거죠. 네.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은 업무의 동질성이 중요해진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4, 50대가 넘어가면 또 달라진다. 이제는 경제적 동질성이 친구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저도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느껴집니다. 경제적 동질성이 친구가 되는구나. 비슷한 운동을 하고 사회적 관심도 비슷하며 취미 생활도 공유한다. 비슷한 레벨의 차를 몰고 모임 장소도 비슷하고 말과 행동도 닮아간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이제는 건강의 동질성이 중요해진다. 건강한 사람끼리 보이는 것이다. 그렇겠죠. 맞아요. 안 네. 건강하면 못 나오잖아요. 집에서. 집이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친구의 변화 과정이다. 나와의 동질성, 결국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다. 비슷한 사람끼리 지내는 게 친구다. 친구는 나와 비슷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당신은 성공을 꿈꾸고 나아지고 싶다. 지금보다 여유롭게 살고 인정도 받으며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는 명성을 쌓으며 여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늘 똑같은 나, 과거의 동질성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문제는 이 지점이다. 친구는 내가 자신과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끼리끼리의 동질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늘 자신의 곁에서 자신과 비슷하길 바란다. 경제적으로 비슷하고 관계적으로도 비슷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도 비슷하기를 바란다. 그게 친구이기 때문이다. 친할 친 옛구를 사용하는 친구의 한자어가 알려주고 있다. 직역하면 친한 옛 것이다. 친구는 과거를 향한다.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변치 않기에 우리는 서로를 친구로 받아들인다. 근데 어렸을 때 아니면 뭐 학창 시절에 친구를 만났어. 근데 그때 그 기억으로 만나러 갔는데 나와 너무 달라.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요. 만나기 좀 어렵겠죠. 그죠? 네.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잘 돼도, 너무 잘 안 돼도. 그럴 것 같죠. 그죠? 네. 미래를 향하는 나와 과거에 머무는 친구, 이 간극의 차이가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한다. 친구의 조언이 성공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내 발목을 잡는 손이 된다. 뿌리쳐야 하는 가장 강력한 허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 인생에 크게 관심이 없다. 동의하시나요? 네. 진짜 동의합니다. 어제 네. 제가 뭐 입은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 안 하죠, 그죠? 아니야.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어제 그 옷 안 입죠, 그죠? 네. 그게 친구여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친구는 자신보다 더 잘된 친구에게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살면서 알게 된 세상의 진실이다. 당신도 깨닫게 될 것이다. 친구와 멀어져도 내가 잘 되어 있으면 친구들은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추억을 간직하면 10년 만에 연락해도 우리는 친구로 지낼 수 있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그러니 친구 허들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의 세상을 위해 결심해라. 그리고 미래를 위해 발목을 잡는 친구 손을 떨쳐내라. 나도 그랬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다. 친구가 허들이 될 때,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죠? 당신은 네. 이미 성장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분이 가장 자기의 20살을 존중한다 했잖아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 저희 20살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저희 20살 때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어머, 분들한테 선물로 제가 와. 거의 30년 전 일기입니다. 네. 음,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친구가 발목을 잡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재수를 결심하고 아, 이분하고 같이 시험을 쳤어요. 같은 해에 수능을 아, 봤습니다. 음, 95년 1월 20일. 힘들다. 음, 글씨가 지금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네. 힘들다. 남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이 어쩌면 지금 난 행복이 겨운 걱정을 하고 있는지도 주위의 따가운 시선, 다들 날 위해서 그런 줄 알지만 지금 당장은 벗어나고 싶다. 제가 음, 대학을 다니다가 1학년 마칠 때쯤 재수를 결심했거든요. 주위에서 찬성하는 사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음, 없었겠죠. 저는 가난한 집 사남매의 첫째입니다. 장녀입니다. 음, 단 한 명도 그죠? 뜯어말렸겠죠. 음, 저를 뜯어말렸겠죠. 주변의 친구들마저도 선배들마저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거죠. 힘든 거죠. 힘들다 이란 거죠. 진정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나인데 남들이 나를 위한다며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너무 가식적이지 않을까. 난 내 음, 감정대로 내 이성이 판단하는 대로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 판단에 맡기며 삶을 살고 싶다. 시간이 오, 점점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도 지난 가을을 힘들게 보내면서 이제 가을에 결심을 한 거죠, 제가. 음, 그렇게도 내가 기다리던 2월이 이제 10일 정도 남았다. 아무것도 한 것은 없지만 난 지금이 힘들기에 시간을 죽여왔었다. 하지만 학원에 들어가면 정말 2월 달에 학원에 들어가기로 했나 봐요.
정말 열심히 해볼 것이다. 1년 후에 떳떳이 친구들, 나를 아는 주위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지밖에 없다면 난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내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나를 꾸짖으며 채찍질하며 나아갈 것이다. 와, 모든 걸 정리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금 나의 나태한 생활, 안일한 정신, 새로운 기분으로 난 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평생을 후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지금 난 모든 걸 자제하고 내 자신을 타일러야 할 때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날 생각해 주는 이가 없다. 오직 하나 바로 나만이 진정으로 날 이해하고 날 생각한다. 인간은 어차피 혼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너무 빨리 터득해 버린 나. 이젠 나를 찾고 싶다. 지금 이 모습은 나의 본래 모습은 아니다. 아니라고 억지 부리고 싶다. 예전에 좀 더 나은 나라고 하련다. 새로운 앞을 보며 내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나를 위해서. 오, 제가 와, 읽어도 울컥하네요. 제가 읽어도 와, 울컥하네요. 너무 네. 대단해요. 10년이, 제가 이 사업을 할 때도 와, 마찬가지겠죠. 제가 공무원 하고 있다가 아메이를 한다고 하니까 음, 찬성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어, 없었겠습니까? 네, 없었겠죠. 그죠? 그때도 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음, 했었고, 지금은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저희 동기가, 경찰 동기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것도 공개하겠습니다. 오, 톡 십몇 년 만에 연락 온 거죠. 톡 아, 보고 난 너가 잘 지내고 있다고 세월의 단절보다 연락은 안 해도 잘 있구나. 꿈을 이루고 대단하구나 생각은 가끔 했었어. 경찰이 아닌 내 삶을 좀 듣고 싶. 음, 나도 이제 10년 남았는데 퇴직 후를 생각해야 하고 연락 음, 옵니다. 10년이 지나면 음, 성공하고 나면 그죠? 네. 음, 이런 경험이 누구나 겪는 과정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장 하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성장시키는 습관. 첫 번째, 책은 독서의 중요성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죠? 몸으로 읽는 것이다. 2%대 88%, 부자의 88%는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습니다. 여기서 30분 이상 책 읽으시는 분. 네, 네, 부자이거나 부자가 될 겁니다. 네, 가난한 사람은 2%만 읽었다. 부자들은 독서가 일상이다. 숨을 쉬듯 밥을 먹듯 그들은 책을 읽는다. 습관은 한 번 들이기 쉽지 않지만 습관이 된 일상은 하지 않으면 어색하다. 책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도구다. 독서는 종이에 박힌 활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활자가 내 언어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이 부분 글자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작가의 생각을 해체하고 나의 생각을 해체하여 새롭게 편집하는 시간이다.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말이 달라진다. 그래서 독서를 하고 책을 읽은 사람은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쓰는 언어에 따라 나의 세상은 바뀌기 때문이다. 평소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가? 그 단어가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그것을 풍성하게 채우고 변화하는 힘이 바로 독서다. 풍요의 말과 결핍의 언어는 이 차이다. 독서의 빈부격차가 경제적 빈부격차를 만든다. 그래서 독서 습관은 부자의 기본 습관이다. 어렸을 때 애를 키워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짜증을 잘 안 내고 땡깡을 안 부리는 애가 있고요. 엄청 땡깡을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차이인 줄 아세요? 맞아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언어의 차이입니다. 아, 지가 말로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땡깡을 부리는 거고요. 남편이 음, 폭력적이잖아요. 언어 영역 부족입니다. 네, 말로 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을 보면서도 이 경험을 했습니다. 둘째는 음, 땡깡을 그래 부리더라고요. 단어가 달리니까. 근데 큰애는 단 한 번도 저한테 땡깡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키웠는데 그게 어렸을 때 큰애는 제가 독서를 시켰고 작은애는 못 시켰습니다. 독서를. 그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음, 부가 쌓이는 독서 습관. 책을 샀으면 그 책을 뿌려야 한다. 소파, 책상, 식탁, 거실바닥, 화장대 등 삶의 모든 공간에 책을 두자. 책은 책장에 꽂아두는 게 아니다. 책은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펼치게 된다. 펼치면 읽게 되고 지속하게 된다. 그리고 펜을 들고 노트북을 켜고 30분 알람을 설정한다. 본격적인 독서의 시작이다. 지금부터는 써야 한다. 내 생각을 정리해 본다. 그리고 서너 개의 키워드로 요약한다. 글문구 중에서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거나 머리를 도끼로 찍힌 듯한 부분을 발견하면 네모 박스로 표시하고
책장 모서리를 접어둔다.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 별표를 달아둔다. 포스트잇에 그 문장을 메모한다. 그리고 화장실, 거울 혹은 사무실 모니터에 붙여둔다. 시간이 지나 알람이 울리면 책을 덮는다. 이제 작가의 키워드와 나의 키워드로 정리된 글을 모니터에 옮겨본다. 그렇게 10여 분이 지나고 그 글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혹은 노트북에 저장한다. 지식과 지혜의 성장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다. 그 이상의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언어의 풍요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세상은 언어의 집이고 그 집이 풍요로워질 때 당신은 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 글을 나에게 카톡으로 보낸다. 그 카톡장을 제일 상단에 배치해 놓으면 자주 볼 수 있다. 바쁜 현실에 지치고 사람들에 치여 에너지가 바닥이고 시간에 쫓겨 퇴근할 때 문득 창을 열고 내가 쓴 글을 읽는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감동하는 순간이 있다. 자신에게 감동하는 시간, 나를 신뢰하는 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부자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감동, 감탄을 많이 한다잖아요. 그죠? 그 네. 자신감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최고의 자양분이 된다. 그것을 통해 일상을 이어가는 에너지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독서의 힘이다. 이게 독서의 힘인데 독서를 하는데 피곤한데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독서를 하면서. 네. 그러면 우리는 읽게 된다. 그리고 쓰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독서는 일상이 된다. 그 반복 속에서 몸에는 관성이 생긴다. 2%가 아닌 88%의 리그에 접속하게 된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한다. 습관이 된 현실은 나도 모르게 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책은 다가가고 펼치고 쓰고 저장하면서 읽어야 한다.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이다. 눈으로만 읽으면 어때요? 졸고 있죠. 요리, 어느 순간 졸고 있죠, 본인이. 그죠? 네. 몸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체력은 모든 것을 바꾼다. 마음 공부를 하면 장점이 있다. 삶의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법륜 스님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네. 네, 삶의 생로병사는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분한테서 마음 공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한 걸음 뒤에서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힘이 운동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과 사건이 아니다. 잘 살펴보면 눈앞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판단하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다. 불평, 불만, 불안에 산불을 일으키고 분노, 공포, 우울로 이어진다. 그 생각, 감정, 느낌이 나타날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고 감정과 하나가 되며 우울의 늪에서 허덕인다.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아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그죠? 네. 자기도 모르게 슬픈 노래 듣고 슬픈 드라마 보면서 울면서 우울해한다 했잖아요. 네. 고통과 괴로움은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다. 체력으로 극복해야 된다. 운동을 하면 몸이 상쾌해진다. 그러면 마음은 유쾌해진다. 가벼운 몸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 그 즐거움이 마음으로 이어진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뇌에 두려움을 느끼는 편도체는 운동을 통해 안정화된다. 운동은 상쾌한 몸과 유쾌한 마음, 명쾌한 눈을 지니기 위해서다. 머리보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 뭔가 두렵고 초조하면 우리 계속 가만히 못 있죠, 그죠? 계속 움직이죠.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명상입니다. 명상의 사전적 의미는 눈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생각을 멈추고 세 번의 호흡과 함께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명상이다. 숨은 내가 쉬는 게 아니라 쉬워지는 것이다. 숨 쉬어야지라고 쉬는 사람 없죠, 그죠? 네. 나를 숨쉬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진정한 나, 그가 바로 나의 수호천사다. 명상의 목적은 이거다. 생각의 늪에 빠진 나에게서 벗어나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가 만드는 세상에 내 삶을 내맡기는 것. 이것이 명상의 본질이다. 인생은 생각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삶은 인연 따라 펼쳐진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네. 생각대로 안 돼.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삶은 네. 인연 따라 펼쳐진다.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한번 돌이켜보라. 인생이 생각대로 펼쳐졌는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는가? 생각과 계획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세상이 만들고 있다. 그 세상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보내보자. 세상을 만드는 삶의 시선, 나의 무의식과의 만남,
이 바로 명상이다. 그러니 당신의 시선, 나의 수호천사를 자주 만나 그의 이름을 불러줘라. 이걸 보고 자주 해야 되겠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자주 불러줄 때 그는 당신에게 다가와 풍요의 꽃을 피워줄 것이다. 이제 눈을 감고 그를 만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시간, 공간, 인간을 리셋하라.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인간, 읽는 책, 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고 괴테가 말했답니다. 여러분 어디 갑니까? 어디 자주 가세요? 누구를 만나시나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무엇인가요? 그죠? 우리는 삼간, 시간, 공간,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독서, 시간, 단골, 공간, 그리고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 배우자를 볼 때 그 친구들을 꼭 만나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만나보시고.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를 오가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마라. 움직임이 있어야 인생이 변한다. 운은 변화 없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돈보다 운을 벌어라 할 때 돈보다 운을 벌려면 어디를 가고 움직이라 했죠. 그죠? 네. 네. 변화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주 가는 공간이 나를 바꾼다. 퇴근하고 늘 가던 곳을 가지 마라. 사람은 집, 직장 외에 또 다른 장소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 나의 제3 공간이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장소에 오신 분들은 여기가 제3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 그죠? 내가 네. 자주 가는 공간이 나를 변하게 한다. 책을 읽게 하고 몸을 쓰게 했으며 명상하게 했다. 삶의 세 가지 기본기는 공간이 주는 선물이었다. 당신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긍정의 기운을 주는 사람이 많은가? 혹은 불평, 불만, 불안해하는 산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가? 이 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처음에 왜, 공무원 그만두고 일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 잘 살고 싶고 자산소득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 그렇게 좋은 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맞아. 걸 보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네가 선택하는 그 일이 첫 번째 건강을 해치지 말 것, 교대 근무 절대 하지 말 것. 두 번째, 안 좋은 일, 아픈 사람, 안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진로를 틀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때문입니다. 삶의 에너지는 행운과 불운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다. 내 삶에 긍정의 기운이 많을 때 우리 인생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부정적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있을 때 그 불안한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다. 주변이 좋은 사람으로 채워질 때 그 관계는 나의 운이 되어 나를 행동하게 한다. 하지만 나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나의 내면은 그들의 결핍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마음이 결핍되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다. 불안의 생각만 반복할 뿐이다.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몸은 더 무거워진다. 행동하지 않기에 삶의 변화는 없다. 살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사람이 있다.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특징은 행동하지 않고 평가하고 말만 한다는 점이다. 맞는 것 같습니까? 저도 네. 공감돼가지고 제가 넣어봤습니다. 네 번째 장, 당신이 부의 시작을 알게 된다면. 첫 번째 부의 시작점은 사람입니다. 부자는, 운은, 부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하잖아요. 전류가 전선 따라 흐르듯 돈은 사람 따라 흐른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야 한다. 부자가 아니면 적어도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 흐름 속에 사람을 만나야 변한다. 당신의 운이 바뀌기 때문이다. 운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돈이 사람 따라 흐르는 이유는 사람이 부의 원천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찰 때 내 주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게 된다. 그리고 내 주변이 부자로 채워질 때 나의 내면도 부로 가득 차게 된다. 부의 첫 번째 환경이 인간인 이유다. 사람은 글자 사람 인자처럼 서로 기대어 존재하기에 주변 사람이 바뀔 때 나도 바뀌게 된다. 그리고 내가 바뀔 때 내 친구도 바뀐다. 당장 휴대폰을 꺼내보자. 지금 당신은 누구와 기대어 있는가? 최근에 통화한 5명의 친구들을 보자. 부자가 되려면
삼간이 바뀌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이다. 여러분 5명이 누가 통화를 제일 많이 했는지 나중에 마치고 한번, 한번 보세요. 카톡하고 문자하고. 두 네. 번째 공간입니다. 삶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다. 습관대로 움직이며 산다. 그 습관화된 생각, 무의식의 관념이 우리를 말하고 행동하게 한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이끈다. 습관은 환경과 좋은 느낌을 통해 만들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펜을 들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기분 좋은 음악 속에서 책을 읽는다. 왜요? 행복하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좋은 펜, 좋은 노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독서를 하고 거기에 쓰고, 네, 하려고. 그리고 책을 읽는 장소도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곳에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막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기분 좋게 독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오디오를 듣는다. 운전석이 강의실로 변한다. 30분의 출근 시간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찬다. 저도 항상 운전할 때 강의를 듣거나, 설거지할 때, 살림할 때, 집에서 뭔가를 할 때 다 이걸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듣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설거지를 하고 뭐 이런 시간이 막 즐겁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걸 기분 좋은 느낌, 좋은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달라진다. 그리고 공간이 달라질 때 부가 펼쳐진다. 앞서 말했던 부의 기본기는 독서, 운동, 명상이다. 책을 읽을 때 세상에 인연이 발생하고 운동할 때 새로운 눈이 생기며 명상할 때 마음의 근력이 생긴다. 이 와. 기본에는 늘 공간, 예술이죠, 표현이. 그죠? 이 네. 기본에는 늘 공간이 있었고 그곳이 즐거울 때 스스로 하게 된다. 밥을 먹듯 책을 보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일상의 자유를 즐기게 된다. 공간이 만드는 습관의 변화, 그것이 시크릿 비밀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돈에 어떤 의미를 담는가? 담고 싶은 돈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다양하다. 여러분들은 왜 돈 버세요? 그죠? 다양하겠죠. 네. 네. 그리고 돈에 담는 가치 또한 다양하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돈의 가치는 시간이다. 음, 남의 시간을 사서 나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죠? 돈을 많이 벌죠, 그죠? 시간은 다이아몬드고 돈은 골드다. 그런데 대중은 자신의 시간을 써서 돈을 벌고 있다.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골드를 벌고 있다. 비효율적인 삶이다. 사장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있다. 돈은 곧 시간이다. 말 그대로 돈이 많으면 시간이 많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유롭다. 반면 직장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한다. 청춘을 바쳐 돈을 버는 이유는 자신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부자의 말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말투를 바꿔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말투 바꿔야 되겠죠? 네. 세상의 모든 모임은 산불하는 모임이 있고 상감하는 모임이 있다. 상감하는 모임에서는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한다. 이 모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일에 감사하고 친구의 선물에 감동하며 그가 이룬 성과에 감탄한다. 다들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 속에 자존감이 자리를 잡는다. 또 다른 모임이 있다. 산부라는 모임이 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불안해한다.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사회 시스템을 욕하며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흥분한다. 많죠, 그죠? 이런 분들. 나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야기가 없기에 공유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다. 스토리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자존감도 점점 사라진다. 불안하기에 그 불안한 이유를 내 안에서 아닌 밖에서 찾고 있다. 그 가정이 불평과 불만이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인생의 비밀 보겠습니다.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이 예수가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보고 자기는 이걸 붙여놨다고 해요. 없는 것만 바라보며 없는 자가 되어버려 있는 것도 사라진다.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이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대중의 눈은요, 그들은 오늘 위해 살지 않는다. 지금보다는 미래를, 여기보다는 저기를 꿈꾸며 살고 있다. 늘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 한다. 항상 없는 것만 바라본다. 그러면 없는 자가 된다.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이 결핍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 결과 나는 결핍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규정 짓게 된다. 이것이 우리 무의식에 각인된다. 그 무의식이 결핍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부자들의 눈은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자신이 이룬 것에 감사하고 그 과정에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감사한다. 오늘의 감사가 일상이다. 일상인 현실을 굳이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의 시간과 공간이 SNS에 잘 보이지 않는다. 부자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변에 감동한다. 그러면 있는 자가 되어버린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해빙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네. 네. 당연한 것에 감사하라. 결과는 찰나의 과정이고 과정은 결과의 연속이다. 과정과 결과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 있다. 오늘은 과거의 과정이 펼쳐낸 결과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결과가 지금 여기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감사는 과거의 노력에 대한 감사다. 그 축복이 미래의 풍요로 이어진다. 과거의 꿈이 오늘의 과정이고 오늘의 과정이 미래의 목표와 연결임을 아는 것, 그 알미 우리의 내면을 풍요로 채워준다. 이거 아마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살에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 바로 오늘이다. 오늘의 당연하면 20살의 간절함이 만든 것이다. 그 당연함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풍요의 본질이다. 오늘의 당연함에 감사하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해보자. 당신이 10년 전에도 꿈꾸지 못했던 것들이다. 오히려 꿈꾸고 바랐던 것들일 수도 있다.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차, 이 모든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사실 제가 20대, 30대에 꿈꾸지도 않았던 거거든요. 아메이를 하면서 꿈꿨던 거지. 그전에는 꿈꾸지도 않았던 걸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풍요라는 게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이분이 어머니가 되게 훌륭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안 훌륭했는데 어머니가 훌륭했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인생의 모든 지혜. 아버지는 6살 때 이혼을 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의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이 아들만 데리고 나와서 따로 살았어요. 근데 이 엄마가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말을 잘하셨더라고요. 힘을 들 때 힘을 빼면 힘이 난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이 엄마가 한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사는 게 힘들고 현실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다. 생각의 늪에 빠져서다. 힘든 상황을 힘든 상황으로 여기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부정적 생각이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으로 두려움이 로 이어진다. 생각의 지옥이 펼쳐진다. 현실이 힘들 때는 생각에 힘을 빼야 한다. 그때 나타나는 미묘한 안도감이 있다. 힘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시선 때문이다. 그 시선의 자리에 머무를 때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감객의 눈을 가질 수 있다. 그 눈을 통해 슬픔과 두려움, 불안과 공포, 불평과 불만을 느껴본다. 그리고 조용히 그 감정을 흘려보내본다. 그 흐름 속에서 감정은 사라지고 생각은 잠잠해진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암 선고를 받고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자기가 이제 성공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엄마한테 이런 병이 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래 했겠죠,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이렇게 했다고 해요. 대단하시죠, 엄마가. 그죠? 네. 감정과 하나가 된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포용하고 허용한다. 저항하면 지속되고 허용하면 흘러간다. 이상으로 맞아요. 마치겠습니다. 와.